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제이 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영상인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제가 좀 병원에 좀 다니고 제가 그 한 3년 전에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좀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기 검사가 있어서 병원 좀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초에 새해 인사도 못 해드렸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유학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냐면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경험하시거나 또는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외국에 친척이 있는데, 아는 지인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아마 거기서 잘 돌봐주겠죠. 자기 아이들처럼.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자녀를 유학 보낼 때, 더 많은 것들을 체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한 8년 정도 외국에서 지내보고, 또 저희 누나도 지금 미국에 얼바인에 있는데, 음,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집사람이랑 미국에 가고 또 부모님 뭐 회갑이라고 어머님 고이라고 해서 저희가 미국에 잠깐 다녀올 때 이렇게 방문해 보면 외국에 계시는 분들의 삶이 다들 평안하거나 모두가 다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저도 8년 있으면서 저희 사촌 동생도 왔지만, 뭐,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준다고는 했지만, 또 그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사촌 형이 있으니까 나 가면 뭐 다 좋아, 잘 준비가 돼 있을 거고, 다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삶은 그러지 않잖아요. 또 저도 제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는, 움직이는 거, 그리고 사람을 부르는 일, 그리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다 돈이 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 생각의 차이들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예를 든 것처럼 친척이 또는 친구가 있으니까 한국처럼 그냥 우리 아이가 너네 집 놀러 간대 좀 잘 봐줘 이거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완전히 거기에 세틀다운이 다 되셔가지고 전문 직종에서 일하시거나 연봉도 꽤 많이 받으시거나 삶의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사실 집도 월세로 살아야 되고 현지에서 매달 매달 여러 가지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인이 너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좀 보내겠다고 해서 보내요. 그랬는데 보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찌됐든 뭐 학교나 기숙사나 홈스테이나 어쨌든 다 배정돼서 올 거니까요. 그런데 어 조금 자기 집에다가 자주 좀 불러다 줬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디언 역할을 해서 가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기대치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페이버를 줄 수 있는 거니까요. 한국에서는 한국 정서상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다 보니까 믿고 보냈는데 뭐 제대로 신경도 안 써주더라. 그냥 우리 아이가 고생했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거나 나중에는 막 싸우시는 것들까지도 저는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친척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완전히 다 정착하고 정말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거 없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기대치를 기대 한번 해볼 만하지만 그러지 않다. 아니면 한 달이 건너 아시는 분이다. 그럴 때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디언이나 다른 어떤 아이를 돌봐줄 누군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걔도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이 움직이시는 것들에 대한 일정 비용은 지불할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신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일을 가서 돌봐줘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비용적인 게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차를 타고 가거나 시간을 내서 가거나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뭐 무상으로 무료로 아니면 그냥 한번 돌봐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본전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분이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잘 조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런 거 없이 한국인 정서상으로 야 한국 사람이니까 서로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난 너를 믿고 보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부터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맞추셔야 되고, 일정 부분은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이런 오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더 민감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외국에 보낼 때 늘 조심스럽죠. 그리고 아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정말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부모님들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8년의 생활을 해외에서 보내보고, 또 외국에 있는 여러 지인들의 어떤 케이스들, 또 제가 직접 경험한 일, 또는 전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아이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해외에 자녀 보낼 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